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쌓아 올린 30년의 세월, 그러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이제 그 균열 속에서 밝혀지는 숨겨진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일상의 균열. 서울 도심의 출판사 사무실, 가을 햇살이 책장 사이로 번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오랜만에 정리하는 재무보고서를 펼쳐들고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이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 속에서 그녀는 뜻밖의 문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는 보험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윤아 자신, 그러나 서명은 분명히 본인의 필체가 아니었죠. 보장 내역은 사망보험, 금액은 무려 10억 원.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계약이 체결된 것일까요? 윤아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꼼꼼하고 실리를 따지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서류를 아내 몰래 처리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자 윤아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단순한 착오일까요? 아니면 말하기 힘든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무실 창밖에서는 직원들이 퇴근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도 윤아의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일지도 모른다. 도연에게 직접 물어보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직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윤아는 식탁 앞에 앉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늦게까지 일하고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주방에서 국을 덜어오며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국을 내밀며 웃는 얼굴, 다정한 눈빛. 윤아는 순간 놀라웠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윤아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다정함이 그녀를 위한 진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연기일까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먹는 순간 혀끝에 묘한 쓴맛이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미료가 과했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그러나 그 쓴맛은 단순한 음식의 풍미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윤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윤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보험 서류, 낯선 서명, 갑작스러운 다정함, 그리고 쓴맛.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면 자신이 지금 남편과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조차 위험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했지요. 그날 밤 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곁에 누운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진정 자신이 알던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일까?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윤아의 마음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요. 진실은 사소한 틈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2장 달라진 다정함.
유나는 그날 이후 남편 도연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바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도연이 주방으로 들어와 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어. 순간 유나는 멍해졌습니다. 평생 집안일이라고는 손끝도 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남자가 집안일을 할 필요 없다는 낡은 생각으로 그 모든 책임을 유나에게 떠맡겼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태도라니. 유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출근길 도연은 그녀의 손에 작은 도시락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내가 점심 굶을까 봐 챙겨봤어. 유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배려였는데 정작 마주하니 기쁨보다 낯설미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서 알 수 없는 의도를 읽어낸 까닭이겠지요. 그날 저녁 출판사 직원들과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도연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회식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일은 드문 일이었는데 그는 싱긋 웃으며 유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 유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러나 혀끝에 닿는 순간 미묘한 쓴맛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술 특유의 쓴맛과는 전혀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맛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직원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모님은 술이 안 맞으시네요. 유나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유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연의 태도는 점점 다정해지고 있었지만 그 다정함은 오히려 그녀를 옥죄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짜 뭔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도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모든 게 착각이라면 나는 남편의 변화를 감사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만약 착각이 아니라면 내 생명은 이미 그의 손에 달려있는 걸지도 몰라. 손에 들린 파운데이션 퍼프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직접 국을 덜어 그녀의 앞에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챙겨줄게. 유나는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삼키려 했지만 손이 떨려 국물이 살짝 흘렀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냅킨을 건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유나는 그 눈빛에서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를 본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도연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눈은 뜨겁게 충혈된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진심일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위장일지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의심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작은 말과 행동까지 기록하듯 머릿속에 새겨 넣으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내뱉은 한마디가 곧 그녀를 더욱 깊은 의심의 세계로 끌고 가게 되리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3장 불길한 조짐. 늦은 밤 집은 고요했지만 유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던 그녀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통화라고 생각했지만
이어진 몇 마디가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이번 주면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유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끝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출판사의 일일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을 가리키는 걸까요? 도연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귓가에는 그의 말이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끝난다. 끝난다. 그 말이 곧 그녀의 삶의 종말을 의미하는 듯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통화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의 옆 얼굴은 무표정했고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 얼굴을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두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사장 단서의 발견. 며칠 뒤 유나는 우연히 쓰레기를 버리다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굴러나온 작은 약병 하나. 라벨이 반쯤 뜯겨 있었지만 약국 스티커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그것을 손에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몰래 약국을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약사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고용량의 진정제예요. 불면증 환자나 경우에 따라 환자를 제압할 때 쓰이기도 하죠. 그 순간 유나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왜 도연이 이런 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혹시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닐까요? 쓴맛이 느껴졌던 술잔 그리고 약병.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주방 서랍과 서재를 뒤지며 다른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치밀했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류철 속에서 익숙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보험증권. 그리고 그 속의 서명은 여전히 그녀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 그러나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어떤 위험으로 가득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장 진실의 조각들. 유나는 밤마다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도연은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출근길에 꽃을 건네고 저녁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은 유나의 불안을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도연이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류 위에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몰래 다가가 보려 했지만 도연이 눈치채며 문서를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다시 한번 낯선 서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지만 자신이 쓴 적 없는 글씨체.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보험금, 약, 다정함, 그리고 위조된 서명. 모든 길은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6장 고립. 유나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보험을 들었고 위조 서명이 있으며 수상한 약까지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약병만으로는 남편의 범위를 증명할 수 없고 보험 가입도 불법은 아니라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좌절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기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남편이 건네는 음식, 남편이 따라주는 술잔. 모든 것이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도 몰래 입안에 넣었다가 화장실로 달려가 뱉어내곤 했습니다. 유나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7장 폭로의 순간.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지요. 그녀는 거실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다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면 끝나. 보험 문제도 문제없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유나는 손을 떨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녹취록은 명백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도연은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에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는 가장 두려운 적으로 마주 서 있었으니까요. 팔짱 무너진 신뢰.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난 널 사랑했어.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줄 알았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연을 데리고 나가는 순간 유나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진실을 깨달은 그녀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붉은 석양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엔딩.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큰 위협이 되었을 때 남겨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삶은 시작됩니다. 유나가 걸어 나간 석양 속 길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여운을 오래 간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